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162쪽 필수예제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건데 1번 1은 2보다 작다. 명제입니다. 무슨 명제? 삼명제. 참인 명제. 2번 참외는 맛있다. 명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테니. 참외 싫어합니다. 3번 루트 2는 자연수이다. 명제입니다. 무슨 명제? 거짓입니다. 거짓인 명제. 4번 x는 1보다 크고 그리고 y는 0보다 크다. 모릅니다. 조건입니다. 이거. 네. 이해 가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거고. 2번 전체 집합을 1부터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도 자연수이겠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일 때 지금 조건 두 개. P라는 조건은 x는 4 이하, Q라는 조건은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4는 0 미만이라고 해요. 뭐 이거는 이미 1차 부등식이 풀려 있는 상태인 거고, 이건 2차 부등식이라서 풀어야겠죠. 인수분해하면 7과 2 마이너스인 거 이해 갈 테니까. 얘를 풀면은 x 빼기 a x 빼기 7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실제 해는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진리집합으로 바꾼다고 치면 P라는 진리집합 누구? x바 x바? 진리집합 원소원할법으로 쓸게요. 1, 1, 2, 3, 4가 되겠죠. 왜냐면은 4 이하는 사실 무수히 많긴 하나 전체 집합을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하는 수는 1, 2, 3, 4밖에 없습니다. Q는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있는 수는 무수히 많지만 이 사이에 있는 U에 해당하는 원소는 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이해 가죠? 네. 그렇다면 1번 낫 P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낫 P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뭐랑 같은 거다? P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5, 6, 7, 10까지가 되겠네요. 이해 가죠? 2번 합성명제 P 그리고 Q 그리고는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과 같다? 교집합. 따라서 얘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교집합 Q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P가 여기 있고 Q 여기 있으니까 교집합 누구야? 3, 4가 되겠네요. 이거 다 집합입니다. 다 중괄호 써야 돼요. 중괄호 안 쓰면 다 틀린 겁니다. 3번 낫 P 또는 낫 Q래요. 낫은 여집합이니까 P 여집합, 또는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낫 Q, Q 여집합이니까 요거네요. 근데 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알간 모르간? 모르간.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이거 아닌가요? 그쵸? 따라서 2번에서 구한 요 집합, 지리집합을 여집합하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1, 2, 5, 6, 7, 8, 9, 10이 되겠죠. 이해 가죠?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하나하나들의 조건들을 집합으로, 진리집합이라는 걸로 바꿔치기해서 기록할 수 있다. 이걸 해서 어디다 쓸 거냐? 뒤에서 쓸 때가 있겠지. 3번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래요. x가 0과 1 사이이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이다.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명제라고 보는 게 낫겠지. 조건문이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으라는데 어떻게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 나 이번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데 이 친구한테 80점 이상 손 하면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거기에 해당하니까. 뭔 뜻이냐면은 이렇게 부등식일 때는 내가 이렇게 원소나열법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대신한다? 대체할 수 있다? 수직선상에서 그치? 이게 P라고 치면은 지리집합 P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걸 Q라고 보면은 Q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리집합 Q는? 따라서 보다시피 어떻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은 참인 거죠. 이해 가냐고. 이걸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냥 대충 그냥 느낌으로 풀어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것저것 잔뜩 섞어서 나올 텐데 그때 가서는 또 감을 못 잡는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은 뭐다? 이 조건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진다는 거야. 이해가 가요? 두 번째.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본을 배우는 거거든, 수학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논리를 확장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거라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뭐라고? 뭐라고요? 맞냐고요? 애매하게. 텔레미드야. 왜 틀립니까? 마이너스 3도. 그러니까 그거를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P라고 보면요. 진리집합 P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두 개 아니냐고요. 만족하는 값 두 개. 이걸 Q라고 조건 Q라고 본다면 진리집합 Q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3밖에 없잖아요. 보다시피.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이게 가냐고. 근데 반대로는 어때요? x가 3이면 x제곱은 9다. 이건 참이죠. 얘는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확장할 때 우리가 이걸로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건 괜찮지만 얘로 이런 논리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수학의 가장 기본 논리. 응? 3번. 두 수를 더한 게 0이면 x0 또는 y는 0이다. 참인가요? 거짓이라고요? 왜 거짓이죠, 그러면? 뭐라고? 뭐라고요? 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음수일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음수인데? 아, 그게 방금 뭐 한 거죠? 발레를 든 겁니다. 발레를 어디서 들었다? 여기에는 원소지만 여기에는 원소가 아닌 거. 자, 이거 할 때 내가 잠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무슨 얘기야? 요 1차 함수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바로 얘의 진리집합이에요. 뭐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1,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등등등 해서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이 수많은 점들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좌표 하나하나가 다 뭐다? 얘의 진리집합의 원소예요. 이해 가요? 좀 어렵다고요.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요. 아이고. P라고만 쓸게요. 일단 이거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P. 얘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순수쌍일 거고 원소가. 그 순수쌍은
얘를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지리집합 얘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실제로의 뜻은 이 직선에 있는 수많은 점들 하나하나 다. 얘는 뭘까요? 얘를 Q라고 해볼게요. 조건 Q. X형은 뭐죠 여러분? X형 그래프에서 어디 부분 담당하죠 얘가? Y축. 그 다음 Y는 0은요? X축. 이 빨간색 선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점들 이 하나하나가 다 지리집합 Q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 이거잖아요. 파란색 점 모두가 빨간색 점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요 점 같은 경우는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이지만 빨간색 점에도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나머지 점들은 어때요? 파란색에만 있을 뿐 빨간색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에요. 모든 파란 점이 모든 빨간 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방금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뭐 x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플러스 1 같은 요런 파란색 점 하나를 예시로 든 거죠 지금. 파란색 점은 맞지만 빨간색 점은 아닌 그 점을 찾은 겁니다. 내가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풀다가 나올 수도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살짝 내가 살짝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이런 거 찾을 때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 그려서 찾는다는 거를 살짝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 아까 얘기했죠.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쉬운 거밖에 없어서 뭘 저걸 굳이 저렇게 풀어? 이 생각이 들 텐데 훈련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응? 철저하게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너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사다 마오라고 알아요? 아사다 마오. 그래요. 누구라고 대신 그 김연아는 알죠? 김연아 한창 활동할 때 라이벌이었어요. 아사다 마오가. 주니어 했을 때는 아사다 마오가 굉장히 실력이 좋았습니다. 트리플 악셀을 뛰는 바람에 예. 근데 그때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니어에서는 트리플 악셀을 뛸 수 있었대요. 왜냐면 주니어는 애가 가벼우니까.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몸이 무거워지니까 그걸 못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니들 지금 쉬운 문제 나왔다고 방심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기본기가 약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기본기를 쌓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 주니어 레벨에 좀 풀고 있어. 별거 아니잖아.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정석을 따를 필요 없잖아.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나중에 정석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라고.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잖아. XY가 홀수면 X 더하기 Y도 홀수이다. 맞아요? 왜? 거짓? 왜? 그래, 예시를 들어야지.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어? XY 곱하기 홀수인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빨리 찾는 게 좋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x도 루트 3, y도 루트 3? 여기 어디에 자연스러운 말 없잖아. 안 그래요? 자연스러운 말이 없는데요? 그렇잖아. 문제 없잖아. 거기 문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잘 찾아야 돼요. 이제 문제 없잖아요. 저런 예시도 가능하죠. x, y 모두 루트 3이면 곱한 건 3이니까 홀수지만 더한 건 2루트 3이에요. 그래서 거짓이죠. 이렇게 예시를 들음으로써 거짓한다는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참인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왜 안 들어가는지 예시를 하나씩 든다 이거죠. 이거는 뭐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잖아. 이거는 뭐 마이너스 1,1이 안 들어가잖아. 저거는 저런 게 안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내가 집합할 때 강조했던 게 4번에 나오죠. 무엇이? 명제 P는 Q이다. 이게 이 조건문이 이게 참일 때 다음 5개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명제에 관련된 문제 아니야? 조건문?
그치? P는 Q이다. 근데 보기는 다 어떻죠? 집합이잖아요. 네? 보기는 다 집합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 분명 아까 적어줬다. 파란색으로. P는 Q에다가 참이다는 집합으로 따지면 어떤 관계가 있다. 지리집합 두 개가. P가 Q의 부분집합.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집합할 때 이거 별이 5개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명제에서 또 나올 겁니다라고. 그쵸? P가 Q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내가 4개가 성립된다고 내가 적어준 게 있었어요. 분명히. 1번 P랑 Q랑 교집합하면 뭐 나온다? P 나오죠. 2번 P랑 Q랑 합집합하면 뭐 나오죠? 3번 어디에서 어디를 차집합한 게 공집합? P, Q. 여집합을 비교하면 어떻다? P가 더 커요. P의 여집합. 따라서 다음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겁니다. 보기 중에 혹시 있나요? 어디에 있죠? 5개의 보기 중에 이 4개 중에 있는 게 있냐고요. 못 찾아? 5번. 5번. 네. 이해 갔어? 넘어가겠습니다. 못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보라고 했고요. 5번 1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 더하기 1보다 작으면 3 빼기 a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 조건문이 참이 되려면 a의 범위는 어때야 되는가? 조건문이 참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죠? 앞에가 더 작았어요. 지리집합이. 근데 부동식이네? 그렇지. 왼쪽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1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림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게 이렇게 그려져야지 이 조건문이 참이 됩니다. 이해 가죠? 그럼 눈금끼리 비교해보자. 얘 둘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네. 즉 3 빼기 a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크겠네. 오른쪽 눈금끼리 비교해보면 a 더하기 1이 6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a 더하기 1보다 6이 더 크겠네. 요거 두 개는 이해가죠? 그리고 뭐 한다고 했죠 내가? 혹시 눈금이 겹쳐져도 가능한가를 별도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이 이렇게 붙어도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문자가 있다 보니까 얘는 A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둘이 붙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럼 붙어도 까망색이 작은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왼쪽 눈금끼리는 붙어도 된다. 오른쪽 눈금은요 서로? 마찬가지로 붙어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왼쪽 걸 풀면 A는 4 이상, 오른쪽 건 5 이하라서 정답은 A의 범위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Yeah. (2번) P는 X는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Q는 A 이상 A 더하기 4 이하. 이렇게 두 조건이 있을 때 조건문 나 P는 Q이다. 이게 참이 되고 싶대요.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제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나중은 더 장난 아닐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저게 참되고 싶대. 나피가 뭐야? 나피가 뭐야? 지리집합으로 따진다면 P의 여집합 아니야?
P를 수직선상에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죠? 요 까맣게 그린 게 P인 건 이해가죠? 그럼 나 P는 뭔데요? P의 여집합이라며. 그치. P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P 여집합이잖아요, 이게. 즉, 얘는요, 2 이상 5 이하인 거죠, 이렇게. 자, 거기에 해당하는 x들이 어때야 한다? 얘는 얘에다가 참이 나오려면 얘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한다. 이해 갔냐고. 따라서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 2 이상 5 이하예요 라고 하는 요 그림이 뭐 굳이 따지면 P 여집합이 되겠죠. 요거 A 이상 A 더하기 4 이하여라는 요 안에 쏙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Q가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아까랑 똑같죠? 왼쪽 눈금을 비교하니까 A는 2보다 작을 것 같고 오른쪽을 비교하면 A 더하기 4가 5보다 클 것 같은데 뭐 하라고 했죠? 내가 좀 전에? 눈금이 혹시 겹쳐도 저렇게 되는 게 이 부분 집합되는 게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 붙여보니까 어때요? 까망까망. 이쪽도 까망까망. 그래서 둘이 같아도 된다. 그래서 A 범위는 1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 책은 내가 얘기했어요. 요 책은 쉬운 책이에요. 되게 쉬운 책이에요.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하다 보면 엄청 틀리죠. 그렇습니다. 우울하죠. 그렇습니다. 처음 배운 거니까 그렇지 뭐. 끝으로 6번을 하고 나면 이제 챕터 1에 대한 문제가 끝납니다. 6번. U가요. 0, 1, 2, 3, 4 밖에 없습니다. 1번.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를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할 때 쌤들이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arbitrary 또는 뭐 for all x라고 해서 이제 모든 x를 뜻할 때 for all x a자를 저렇게 쓰기도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기호로 모든을 뜻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a자 거꾸로 써가지고 이게 arbitrary 또는 for all x 란 뜻이고요. 2번에 보면은 어떤 x란 말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2자 대문자를 거꾸로. 이거는 some x exist. 이런 뜻으로 어떤 x가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몰라도 되는데 가끔 쌤들이 쓰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좀 아는 척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대놓고 아는 척하면 욕먹으니까 속으로만 아는 척하세요. 1번 2x 더하기 3이 11 이하냐? 그러니까 모든 x라는 거는 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모든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U 안에서만 해결할 거니까. 0, 1, 2, 3, 4를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시키면 참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해 가죠? 이거 보통 이걸 푸는 게 빠르죠. 이거 풀면 x는 4 이하 아닌가? 그치? 지금 있는 숫자가 다 4 이하 아니야? 이해가 안 가? 그건 참. 2번은 x제곱이 16보다 크다래요. 얘를 풀면은 x는 4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혹시 이런 x 값이 여기 중에 있냐고요. 존재하냐고요. 그런 x가 있기는 해요? 없죠. 그럼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참 true. 이건 거짓.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났고 이번에는 챕터 2. 명제 끝낼까 오늘? 못 끝낼 것 같아. 뒤에 절대분수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7단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실제 중간고사도 7단원 중간까지만 중간고사 시험을 보거든요. 학교 시험도. 7단원은 끝까지 하기가 너무 많아서 중간까지만을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해요. 맨 앞에서부터 명제 한 중간까지 혹은 명제 전까지 이런 식으로. 명제 좀 길죠 이게. 두 번째 챕터 168페이지는 조건문에 역, 이, 대우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이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역과 대우 이 두 개만 배우는 그런 파트예요. P는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화살표로. 뭐라고요 다시? P면 Q이다, P라면 Q이다, P는 Q이다. 이런 것들 다 기호로 화살표. 이렇게 한 줄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미리 얘기해 둘까요? 참고로 P는 Q이다가 참일 때는요. 요게 혹시 참일 때는 얘가 참일 때는 두 줄을 써요. 화살표를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두 줄을 쓴다고요. 화살표를. 그러니까 한 줄만 쓰면은 아직 모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이해 가죠? 두 줄을 쓰면은 참이라는 거예요. 한 줄만 쓰면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요거 이해 갔나요? 일단 무슨 말인지? P는 Q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얘를 여기 안 나와? 나올 텐데? 가정과 결론이란 말이 나올 텐데? 여기 앞에서 나오나? 여기서? 앞에서 나왔군요. 얘를 보통 가정, 뒤에는 얘를 결론이라 불러요. 보통은. 뭐뭐이면, 그러니까 if잖아, if. 가정법 배웠나요? 내가 영어 하다가 손절한 부분이 가정법부터였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담당 쌤이 담임이었는데 그 쌤이 너무 그 가정법에 심취해가지고 가정법만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야. 하루 종일. 지겨워 죽겠어 그냥. 막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바꾸기 이런 거. 문법이지 문법. 그러니까 중1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났어. 약간 회화 위주였으니까. 근데 중2 때부터 갑자기 문법이 등장하면서부터 영어를 손절하게 만들었어요. 재미가 없어졌어. 그때부터. 여러분 안 그래요? 몰라 씨. 야 나는 손절해도 그래도 최소한 나중에 해줄게요. 어쨌든 이게 가정과 결론이라 부르는 건데 이 조건문에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을 서로 뒤바꾸는 이렇게 생긴 문장을 말해요. 뭐라고요? 역은요.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을 서로 가정과 결론을 뭐 한다고? 서로 바꾼 거. 이해 가죠? 그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역이라는 단어는 뭐 역지사지에서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역, 거꾸로란 뜻이지 뭐 역수 이런 거. 이해 가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문이 있을 때 이 조건문에 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된다?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이는 안 배우니까 건너뛰고요. 대우만 합시다. 대우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대우. 이게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치기 한 요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에 또다시 낫을 붙인 이렇게 생긴 문장을 말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역이대우를 옛날에 세트로 배웠던 이유가 이거야. 봐봐.
P는 Q이다라는 게 있어. 이거 앞뒤 바꾸면 Q는 P이다. 그림이 또 있을 거야. 이해가지? 여기에 낫을 붙이면 낫 P는 낫 Q다 이렇게 하는 문장도 있을 거고, 그치? 이걸 또 앞뒤 바꿔 쓴 낫 Q는 낫 P다라는 문장도 있을 거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조건문이 있을 때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 신라면 맛있겠다 이게 있을 때 이거를 앞뒤를 바꿔 쓴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것도 앞뒤 바꿔 쓴 개념 아닌가 이렇게 둘이, 그치? 가정과 결론 둘 다 낱낱 붙인 것도 있을 거고. 이해가죠?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를 역, 이렇게를 이, 이렇게를 대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조건문이 있을 때 이 조건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하나 예를 든다면은 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기본 조건문이 있을 때 이 조건문을 기준으로 얘의 역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앞뒤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죠? 원래는 얘의 2는 뭐예요를 배웠단 말이죠. 2는 뭐냐면은 여기에 낫을 붙이면 이거고 여기도 낫 붙이면은 이거인 건 이해가냐고요. 이게 2라는 게 있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걸 안 배우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 조건문에 대우는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앞뒤도 바꾸고 낫도 붙인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어떤 조건문을 기준으로 P는 Q이다 이런 게 꼴이 있을 거냐, 그치? 그럴 때 앞뒤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단순하게 맞바꾼 건 역이라고 부르고요. 낫까지 붙여서 앞뒤를 맞바꾼 거, 이걸 우리가 대우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상대적인 관점이라서 얘의 역은 누구야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의 이는 누구야 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얘의 대우는 얘예요. 상대적인 거라서 이거는. 이해 갔냐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런 위치 관계인데 일종의 요즘은 이 관계를 안 배우니까 그냥 대우 하나만 할게요. 요거. 이게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에 뭐해서 낫 부정하여 서로 바꾼 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여기부터가 이제 수학이지. 여기부터가 명계 시작이야, 이제 명계 시작.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지금까지 기껏 참거짓에서 했는데 못 찾아? 왜 참이죠? 얘는 진리집합 1밖에 없고요, 원소. 얘는 진리집합 원소가 2개입니다. 따라서 이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참이에요. 자, 얘의 역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이에요. 왜죠? 얘는 1이고 얘는 1이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문이 참이면은 역은 항상 거짓인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역이 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P는 Q이다가 이다는 빼자. P는 Q이다가 이게 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역은 참인가요? 첫 번째 질문.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참과 거짓 둘 다 해봐야 알아요. 이렇게 쓰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해가 문제에 따라 달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왜? 집합 비교하면 그만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2이면 2x는 4이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참이죠? 이 진리집합도 2고 얘 진리집합도 2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이죠. 그럼 역은요? 2x가 4이면 x는 2이다.
참이에요, 그것도. 왜냐면 이렇게도 되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문도 참이고 역도 참이죠. 얘는 조건문은 참이지만 역은 거짓이고요. 이해 갔냐고. 그래서 역은 참과 거짓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 한 거야. 이해 갔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우는요. 대우는 참인가요? 예스! 별이 5개. 별이 5개. 왜죠? 왜 대우는 참이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문장이 참인지 여러분 판단 가능해요? 제곱이 1이 안 나온다면 x는 1이 아닐 거야 라는. 지금은 숫자가 쉬우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문제가 어려워진다니까 점점점. 그럼 판단하기 점점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 대우는 왜 참이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조건문이 참이란 얘기는 우리가 무엇일 때 조건문을 참이라 불렀다? 우리가 무엇일 때 조건문을 참이라 불렀다? 벌써부터 헷갈리면 어떡하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조건문 P는 Q이다가 참이면 일 때는 언제가 참일 때로 부르는 거다?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얘랑 같은 뜻을 갖는 4가지를. 그 중에 4번이 뭐였죠? 여집합을 비교하면 뭐한다? 그쵸? 따라서 이게 성립하니까 얘의 조건문도 참이겠네. 얘의 조건문이 뭔데요? not Q는 not P다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대우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원래 조건문과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조건문과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혹시 조건문이 복잡해서 잘 모를 때는 대우를 대신 증명합니다. 뭐라고요? 조건문과 그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별이 5개. 내가 분명히 수업할 때 몇 번씩 했던 거예요. 내가 파랗게 쓰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에 관련된 하나의 예시를 밑에 개념 확인으로 들어주겠습니다. 니들이 과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3번쯤 공통수학 2를 들었다고 가정하고 3번째쯤 듣고 나서 그때쯤 가면은 혹시 나처럼 설명 가능하겠어요? 나는 책 안 보고 수업하는데 지금 계속. 난 책 안 보고 수업하는데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어. 배고파! 시끄러 임마. 나와서 문제 풀고 시킨다. 애니 6의 배수이면 이거 너무 쉬웠잖아. 딴 거 해야겠다. 나 딴 거 할게요. 미안해요. 뭐라고? 뭐 임마? 나중을 위해서 미리 할게요. 아마 뒤에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좀 땡겨서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요것을
요것이 참임을 증명하시오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주류법하고도 연결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정수분의 정수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죠? 여러분 소수 알아요? 소수? 소수가 몇 개 있어요? 무한히 많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숫자 자체가 무한하니까. 라는 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하시오. 어떻게 증명하냐고. 예를 들어서 n제곱이 짝수면 짝수의 정의가 뭔데? 이렇게? 그럼 n은 루트 2m이네?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요.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자체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조건문 아니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난 이게 참임을 증명하라 그랬어. 그럼 니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참인 거 증명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다시. n이 짝수면 n제곱은 짝수이다. 이건 어떨 것 같아? 도 짝수이다. 이렇게 할까?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n이 짝수면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n은 짝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n을 제곱한 건 이거 아니냐고요. 4k 제곱은 2 곱하기 2k 제곱 아니야? 이건 정수 2배 짝수네. 이렇게 증명한다 이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은 쉽잖아 보다시피. 난 지금 반대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걸로. 얘의 대우는 누구죠? n이 그러니까 얘의 낫이잖아.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낫 한다니까 이거 낫이 뭔데요? 그렇죠. 왜 홀수죠? 이게 있으니까요. 그치? 대전제가 있으니까.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n이 짝수이다의 부정은 n이 홀수이다입니다. 그쵸? n이 홀수이면 그럼 뭐예요? 얘의 낫은 뭐죠? n제곱이 홀수이다죠. 이게 대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지. 이걸 증명함으로써 저게 증명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홀수는 정의가 또 뭔데 그러면? 이거 아니야? K는 정수? 따라서 n제곱은 뭐예요? 2K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아니야. 근데 이 4K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1. 따라서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 홀수네! 그럼 증명된 거잖아 지금. n제곱이 홀수다. 이해하죠? n이 홀수면 n제곱 홀수다. 이거 증명된 거 아니야? 보다시피? 증명 끝? 어떻죠? 이게 참이죠. 이해 가냐고. 뭐라는 거야, 이씨. 에휴. 아, 이건 알아요, 혹시? 이거 원래 1학기 때 공통수학 원할 때 내가 애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은 나한테 처음 듣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저 들었던 애도 없잖아요, 그쵸? 나한테 공통수학 안 들었지? 특강할 때만. 자, 정, 유, 실. 이 뭐예요? 자정유실이 뭐예요?
이게 뭔지는 알겠죠? 이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하면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일 수도 있지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을 좀 바꿀까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모두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도 모두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모두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모두 자연수인가요? 오케이. 정수는요? 정수 더하기 정수는 모두 정수인가요? 정수 빼기 정수는 모두 정수인가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모두 정수인가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모두 정수인가요? 유리수는요? 실수는요?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닫혀 있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거 안 배우죠?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안 배울까 모르겠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수죠. K 정수죠. 정수와 정수 곱셈하고 있죠. 정수끼리 곱한 거 정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정수 아닌가요? 다시 이 정수죠. K 정수죠. 곱했으면 이것도 정수 아닌가요? 정수끼리 지금 덧셈하고 있죠. 그럼 이 전체가 다 뭐다? 정수죠. 따라서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이면 홀수죠. 사실 이럴 때 쓰거든요. 보다시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 얘기 하자면 정말 끝이 없는데 저기 조리집법에도 나와. 참고로 이 비슷한 게. 네? 그건 나중에 하자. 아휴,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니들이 몰라서 그래. 하나 간단하게 내볼까요? a 더하기 b 루트 3이 3 더하기 2 루트 3이라면 a랑 b는 뭐예요? 알 수 없어요? 왜요? 오케이. 그러면 a, b가 유리수란 조건이 붙으면 그때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데요? 왜죠? 왜인데요? 이거 이항하면은 a 빼기 3. 이거 이항하면 b 빼기 2 빼기 b의 루트 3? 만약에 2 빼기 b가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거 나오잖아요. 유리수끼리 뺄셈은 유리수겠네. 유리수끼리 뺄셈도 유리수겠네. 그럼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니까 유리수겠네. 좌변은 유리수네. 우변은 무리수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이게 등장하거든요. 분명히. 그걸 간과하고 있지, 여러분이. 안 배웠다고. 퉁치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사실 이런 것도 이게 정수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므로 얘도 참이다. 하나 더 해볼까요? 비슷하게. 대우를 그래서 이럴 때 쓴다 이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임을 증명하시오. 아니 제곱해서 3의 배수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연수 중에. 뭐 1은 아닐 거고, 그치? 2도 아닐 거고. 3은 제곱하면 9니까 이거 3의 배수다. 이거 3의 배수네? 오, 제곱이 3의 배수면 이것도 3의 배수가 되네. 4도 16이니까 아닐 거고, 이거 25니까 아닐 거고, 6의 제곱은 36. 3의 배수인데? 이것도 3의 배수네? 오, 요쪽이 3의 배수가 나오면 이것도 3의 배수가 되네? 언제까지 쓸 거야 이걸 대체? 자연수가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증명하죠 대체 이걸? 그럴 때 쓰겠다 이거죠. 이렇게 보다시피 이해가 가냐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단 n이 자연수일 때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대우. 얘의 대우가 뭔데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란 말이야. 아까는 짝수의 부정은 홀수, 홀수의 부정은 짝수지만 지금은 달라. 그치? 지금은 3의 배수의 부정이 뭔데요? 3의 배수가 아니다 아닌가요?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네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세팅할 수 있죠? 홀수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짝수는 2k라고 세팅할 수 있고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건 어떻게 세팅하는데요? 또 그쵸?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아니면 2여야 됩니다. 즉 n은 3k 플러스 1이거나 또는 n은 3k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첫 번째 n이 3k 플러스 1이면요. 이때 n제곱은 얼마인데요? 3k 플러스 1의 제곱이네.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니까 이거를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더하기 2k에 1이 남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네. 3k 플러스 2일 때는 n제곱은 뭐죠? 3k 플러스 2의 제곱은 9k 제곱 12k 더하기 4 이 모두를 3으로 묶으면요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 남지 않나 이렇게? 또 아니네.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니 3의 배수가 아니면 아니네. 증명 끝. 따라서 이게 맞네. 이럴 때 쓴다 이거야. 다 대우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제. 너희가 뭔가를 하다가 이게 맞을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애매한데 찍을까?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맞음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죠. 대우라는 증명법을 하나 배운 겁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귀류법이라고. 그 두 개를 같이 배우면 이제 애들이 헷갈려지죠. 대우는 뭐고 귀류는 뭐인 거죠? 둘이 비슷한데 헷갈려요. 이게 대우라고요. 이해 갔어요? 네. 대우가 얼마나 개 중요한지를 좀 느끼라고 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P는 Q이다. 아니다. 기호로 쓰자. 요 조건문이 과연 참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수학 복잡한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뭔가 만들어냈을 때 내 논리에 빈틈이 없는가? 유명한 거 이런 거 있죠. 소크라테스는 데스가 아니라 테스예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국어 시간에 배웠냐? 윤리 시간에 배웠냐? 도덕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배웠는데요? 3단 논법.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천재는 악필이다. DY는 악필이다. 고로 DY는 천재다. 이 논리는요? 이 논리는 참인가요? 네, 참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않다고 봐요. 이게 참이라면 여러분 다 천재죠. 그것이 개판이니까. 왜 이 논리는 안 되죠? 이 논리는 되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건가요? 그런 거라고. 너희가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낼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낼 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난 기본적인 거잖아요. P이면 Q이다가 참인가? 난 기본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거 참거짓을 배우는 증명하는 첫 번째 스킬로 뭘 배웠냐면 얘가 되면 참이었어요. 그쵸? 이거이면 참. 아니면 거짓. 아니다를 보이기 힘들 때는 차라리 이걸 보여도 된다. 이렇고 이런 X를 찾아도 된다. 이 X가 뭐였다? 바로 발레였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게 챕터 1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챕터 2는요. 방금 한 거. 뭘 한 거죠? 그렇죠. not Q이면 not P이다와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얘로 대신한다를 배운 거예요. 이게 뭐라고? 대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참이란 얘기는 이게 참이란 얘기일 테니까. 그렇지? 이거이면 참. 이거이면 참. 뭐뭐이면 참. 이렇게 써야겠지. 이거이면 거짓. 이렇게 써야겠지. 이해 갔냐고. 왜냐면 얘가 얘랑 같은 뜻이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거 찾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증명들을 대우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증명은 불가능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건 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배우겠다 이거예요. P는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배우겠다 이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169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용어 중에 하나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를 배우는 건데 충분 조건이란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요. 이 문장이 참이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할게요. 이게 참이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리집합상 이런 관계예요. 그렇죠?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죠.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알아들어? 이걸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쉬운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미치겠죠? 사자는 동물이다. 사자라고 하지 말고 길냥이라고 할까? 길냥이는 동물이다. 길냥이. 나만 없어 고양이. 길냥이는 동물이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여기에 뭐 더 덧붙여야 되나 혹시? 여기다 혹시 다른 어떤 조건들을 잘생긴 길냥이, 꼬리털이 하얀 길냥이, 뭐 아니면 코가 납작한 길냥이, 뭐 이런 식의 조건을 추가해야만 이게 참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냥 이 자체가 참 아닌가요? 왜냐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이 안에 길냥이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냥이도 있고 집냥이도 있고 말이야. 그쵸?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여기 코리안 숏 헤어 길냥이 뭐 있냐 또 누런 걸 뭐라고 불러? 찹쌀떡같이 생긴 거를. 그러니까 회색, 그러니까 검정색, 흰색 바탕의 길냥이도 있고 갈색 바탕의 길냥이도 있잖아. 치즈냥이? 이런 걸 붙여야 이게 참이 되냐고 내 말은. 그건 아니죠.
여기 어떤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죠. 이 문장으로 이미 충분하죠. 조건이 이미 충분하지 않아요? 길냥이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냥이는 동물이다 할 때 참이잖아. 길냥이는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예요. 뜻이. 이해가요? 길냥이로 태어났어? 너는 이미 조건이 충분하구나. 넌 동물이야.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용어가 이해가요? 요 상황이 맞다면 반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Q는 피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여기부터 이제 헷갈려지는 건데 충분 조건이라는 요 단어도 이제 막 갓 배우고 갓 알 것 같은데 하나 용어를 더 배우잖아 보다시피 그치? 그래서 헷갈릴 것 같으면 아이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첫 줄만 외우고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바뀌면 용어도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라. 즉 첫 번째 것만 잘 이해하고 외우면 두 번째 거는 그냥 바뀌었구나라고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하는데 잘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시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두 번째 저 상황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해 갔어?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은 길냥이다. 땡. 이게 참인가요? 이건 거짓이죠. 내가 어저께 집에 가다가 동물 하나 확 쳤어. 그건 길냥이다. 참인가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 가다 길냥이를 쳤다. 나는 동물을 죽였다. 이건 참이잖아. 내가 지나가다 동물을 쳤다. 나는 길냥이를 죽였다. 이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그럼 그게 참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될까? 이 앞에 어떤 몇몇 조건들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은 갈색 바탕에 호랑이 마냥 무늬가 있었고 크기는 약 꼬리 길이 포함하여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니까 그래 내가 죽인 그 동물은 길냥이가 맞구나. 목걸이도 없었고 인식표도 없었고 그치? 무슨 요즘 애완동물에 이런 거 칩 같은 거 심지 않나? 주사 같은 거 맞은 이력 같은 거 남게 하려고? 그것도 없었고 막 이것저것 없는 거 보니까 얘는 길냥이가 맞구먼.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되겠네요. 즉 여기다가 이런저런 조건을 조금 더 필요로 해야만 이 문장이 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동물은 길냥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직 이 동물만 갖고는 길냥이가 안 되니 여기에 조건을 좀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붙이는 건데 이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그래서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뭐다? P는 Q이다라는 저 조건문이 참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이면 그래 이런 스타일일 때 보통 참이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미 넌 태어난 이상 동물이 맞으니까 그래 너는 이미 충분하다. 해서 이름이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하면 이렇다 이거지.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입니다. 라는 요 빈칸에 1번 진리집합을 비교했더니 이러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참에 해당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지금까지. 이러네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충분히 되는 거고요. 이해 갔어요? 2번 반대로 진리집합 비교하니까 이러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단어는 필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 이거죠. 우리는 앞으로. 그리고 3번 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우리 뭐 한다고 배웠지? P가 Q의 부분집합,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뭐다? PQ는 같은 겁니다. 같은 집합. 이해가요? 둘이 같은 집합일 때는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네. 용어가 둘 다 되죠? 그래서 용어가
합쳐져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여기가 여러분 책 169페이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끝낼 거야. 잘 들어. 마지막 총정리야. 잘 들어. 우리는 오늘 명제를 배웠어요. 내가 분명히 명제할 때부터 몇 번씩 강조했던 거예요. 명제 어렵다고요. 이거는 지금 세 발의 피해예요. 실제 명제 문제 보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손도 못 대요. 어디부터 손대라는 얘기야 할 정도로 되게 어렵다고요. 참고로. 네, 진짜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야 정신 차리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쉬운 버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단 명제라고 해서 가장 핵심인 조건문. 다시 할게요. 소수는 홀수이다. 옛날에 어떻게 풀었다고요? 그냥 찍었죠. 그냥. 그쵸? 대충.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했대요. 이제부터 그런 거 없습니다. 조건문.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나오면 여러분 첫 번째 철저하게 진리집합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해야만 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닐 때는 거짓. 예시를 들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소수 중에 2가 있잖아요. 2는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찾는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 우리가 발레라고 불러요. 이해 가죠? 철저하게 진리집합으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아까 예시 들었던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에 이런 건 어렵단 말이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이제 간접적인 증명법이죠. 직접 공격이 어려우니까 뒤로 돌아서 때리는 대우라는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조건문의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낱낱 그리고 앞뒤 바꿔치기 하는 이 대우. 얘를 대신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참이란 얘기는 이게 참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거든요. 나는 집합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세 번째는 증명 이런 건 관계가 없고요. 그냥 용어가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죠. 그래서 뭐뭐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어라서 도치법을 가끔 좋아해요. 도치법. 도치법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그치? 뭔 말이냐면요. 얘를 악독하게 내는 걸 좋아하는 쌤들은 이거 도치법 씁니다. Q가 되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Q가 되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약간 악독하게 내는 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뭔지 알겠죠? 이거 주어예요. 그쵸? 여기 주격 조사 보이죠? 주어가 먼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Q가 되기 위한 P는 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P는 이게 주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여기에는 원래는 넷 중에 하나 적는 거야. 여기다가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무 조건도 아니라도 있어요. 참고로.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 어떤 걸 적느냐라고 할 때요. 요거일 때 요거 적는 거예요. 헷갈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요거 바뀌었더니 요거가 바뀌었네 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둘 다 되면 둘 다 되니까. 헷갈리면은 1번만 기억하셔도 돼요. 1번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쵸? P는 Q이기 위한 게 참이라고요? 너는 충분히 참이구나. 길냥이가 동물이 되기 위해선 다른 거 필요 없잖아. 너는 길냥이로 태어났어. 이미 조건은 충분해. 이기 때문에 길냥이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갔나요? 까지 했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까지만 풀고 마지막은 못할 것 같네요.